연희안정 유비의 5호 대장으로 활약한 황충은 익주정벌과 커리어 하이였던 한중 공방전에서의 활약으로 관우, 장비, 마초와 함께 사방장군에 임명됩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한 커리어에도 불구하고 황충은 그 명성과 반비례하는 기록으로, 기록만으로 따지자면 관장 마황조전에서 가장 기록이 짧은 인물이고, 심지어는 삼국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를 인물들 중에 황충보다 기록이 적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황충은 정말 명장인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충의 자아는 한승으로 형주 남양군 사람입니다. 황충이 언급된 기록을 보자면 정사, 법정전, 조운전, 황충전, 비시전, 개한, 보신찬, 선주 후주전, 화양국지 등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들이 다 여기서 저기서 따오고 베껴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의 큰 틀을 요약하자면 유표의 휘하에서 조조의 남하, 조조의 비장군직 제수로 한현의 휘하에서 일함, 유비의 형주 정벌 때 항복, 유비의 익주정벌 참가, 한중 공방전, 이른대전전 사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 기록이 많지 않아 기록으로 황충의 능력을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황충의 전공 중 가장 빛났던 하후연과의 한중 공방전을 통해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황충은 하우연을 죽이며 한중 공방전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 세웁니다. 연희 한정으로 하후연의 목을 베었다고 하지만 이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장에서 장수 대 장수는 쉽게 만날 수 있는 매치업도 아닐 뿐더러 대부분의 역사 기록에서 A가 B를 참수했다라는 기록은 보통 A의 병사와 B의 병사가 맞붙었는데 A의 병사가 B를 죽였다 또는 잡아와서 처형했다 정도입니다. 즉, 관우가 알량의 목을 베어 돌아왔다 정도의 확실한 기록이 아닌 이상 누가 누구를 베었다라는 기록은 대부분 전투 중 전사일 확률이 높죠. 즉, 이를 다시 말하자면 황충이 하우연보다 소위 말하는 무력이 더 뛰어나서가 아닌 그냥 혼란스러운 와중에 기습을 받았고 이 와중에 황충이 정신 없어진 하우연의 목을 베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하후연이 무능했단 얘기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공포게임을 할 때 어떠신가요? 아니면 공포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여러분은 뭔가 나올 걸 알면서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방구석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이런데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전장에서 예상하고 있었든 아니었든 갑작스러운 공격에는 누구든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바로 하후연은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입니다. 이는 황충과 하후연을 조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하후연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후연은 관도 이전까지 특별한 기록이 없고 관도 당시는 후방 안정 및 보급, 이후에는 하북 평정 시기에 반란군 토벌에 집중합니다. 이후 관중에서 장합, 서황, 주령과 함께 마초를 격파했습니다. 하후연의 기본적인 군 운용 방식은 선수 필승입니다. 초기 반란군 토벌, 마초와의 전투, 그리고 마지막 한중 공방전까지 크고 작은 전투를 치렀던 하후연은 거의 대부분의 전투를 선빵을 날려서 이겼습니다. 즉, 상대가 미처 대비할 틈을 주지 않고 후두려 패서 빠르게 진압하는 반란군 토벌에 특화된 스타일의 전투 방식이죠. 그러나 마초와의 전투에서는 장합, 서황, 주령이 있었기에 1차전에서 패배 후 자신은 후방에, 전방에 장합을 두어 장합의 보급을 손수 맡아 장합이 마초를 몰아내면 진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 당시 마초는 이미 털릴 대로 다 털린 잔당 수준인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초는 그 조조도 죽을 뻔하게 만든 인물이었고 심지어 초반에 마초는 한 차례 승기를 잡기도 했습니다. 즉, 절대 쉬운 상대가 아니었던 것이죠. 해서 이런 식으로 하후연은 선빵 필승의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잘 먹혔고요. 하지만 한중 공방전은 아니었습니다. 선빵이란 건 내가 상대보다 압도적으로 강하거나 상대가 나보다 압도적으로 강해서 방심할 때 먹이는 게 보통은 주효합니다. 그러나 한중 공방에서 유비는 하우연보다 상대적으로 약하지도
압도적으로 강해서 방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법정과 황건의 계략을 통해 하후연과 장압의 군세를 조여나갔고, 심지어는 그 계책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수행해줄 황충, 장비 같은 장수들도 있었습니다. 즉, 하후연은 상대가 너무 나빴고 상성도 너무 안 좋았다고 봅니다. 이는 곧 조조의 방심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한중을 점령한 조조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유표, 장로 이 둘의 별 볼일 없는 항복이 조조에게는 방심을 유도할 만한 이유가 되어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표의 항복은 적벽에서의 대패로, 장로의 항복은 한중에서의 대패로 이어졌기에 조조에게 이 두 세력의 항복은 오히려 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추가로 각 지역의 수문장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 당시 조조는 대략 3면으로 적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익조와 형주의 유비, 그리고 동호의 송권 지역이죠. 이 지역들 중 손권이 북진이 가능한 합비방면은 장료가, 양양 번성의 양번은 조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둘 다 역전의 명장들이었고 실제로도 잘 지켜내었죠. 그러나 하후연은 이 둘과는 너무나도 다른 형태의 장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키는 게 능력이 아닌 선빵을 날리는 게 능력인 장수를 한중 같은 요지 중의 요지에 두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방심한 처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한중은 분지 지역이고 요새 수준이라 쉽게 점령하기 힘드니까 하후연이라도 잘 막을 수 있다고 본 것 아닐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후연의 성향이죠. 이런 기록들을 보자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후연은 경시당할 만큼의 단점이 확실한 성향이 존재했다는 것. 전자를 보자면 유비가 하후연의 성향을 알고 경시했다도 되지만, 하나 더 보자면 하후연의 성향을 알기에 법정의 계책이라면 손쉽게 사로잡거나 제거할 수 있다로 볼 수 있고, 후자는 몇십 년을 함께한 군주가 얘기한 것이고 군의 운용에는 도 같은 조조가 얘기했던 것이니 반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즉, 하후연은 그런 성향이 있기에 손쉽게 정리가 가능한 무장이 되는 것이고, 장압은 그렇지 않기에 더 까다로운 존재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황충이 하후연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은 황충의 장수로서의 전략 실행 능력도 주요했지만, 하후연의 성향을 전제로 한 전체적인 판을 잘 깔아두고 그를 유인해서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유비는 경시하였던 것이고 조조는 이를 경계했던 것이라 봅니다. 게다가 한중은 분지 지역의 산지가 그득한 지형입니다. 제 아무리 하후연이 기동력을 바탕으로 한 선수 필승의 전략을 취하고 싶어도 지형의 특성상 쉽지 않았고 장엄마저 장비에게 패배했으니 병력면에서도 열세가 되었던 상황에서 이미 전쟁은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기록상 한중에 같이 있던 장수들은 장압, 곽해 같은 이후 제갈량의 원정을 매번 패퇴시키는 명장들이었지만 정작 중요한 계책을 수립하는 책사의 포지션의 인물이 보이지 않았기에 어찌 보면 이미 시작부터 조조군에 더욱 불리한 전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서 정리하자면 황충은 그냥 단순히 맞다이로 꽝 붙어서 하후연을 이긴 게 아닙니다. 철저한 계책으로 인해 장압을 몰아놓고 성동격서 같은 전략으로 장압을 공격하는 신용을 하면서 하후연을 급습해서 따낸 승리였죠. 즉, 아무리 하후연이 백지장군이라고 까인다고 해도 역전의 노장인 하후연이 장압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공격받을 수도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설령 몰랐다고 해도 이미 적군이 코앞까지 당도한 상황에서 방심할 만큼 아니랬을지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즉, 하후연이 그 패전 하나로 잡장이 되는 일도 없고 그 하후연을 이겼다고 해서 황충이 엄청난 명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황충의 능력을 평가하려면 법정과 황건의 계책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결과도 최상급으로 낸 그 능력을 칭찬해야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황충과 하후연은 같은 스타일의 무장이라고 봅니다. 황충도 돌격대장으로서 선봉의 능력을 여실히 보여줬고 하후연도 과거부터 한중 공방전까지 쭉 그래왔죠. 즉, 둘 다 누군가의 지휘가 있거나 아니면 자신보다 특정 부분에서 열세인 인물에게 속공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뛰어났던 그런 장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해서 나관중이 두 장수의 특징을
그렇게 비슷하게 잡아놓은 게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황충은 당대의 후장군에 올랐고 장군으로서 강호의 자리에도 오르는 등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능력이 좀 있는 장수였다면 그렇진 않았겠죠. 즉, 뛰어난 장수였음에는 틀림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패전의 기록, 그리고 누구보다도 짧고 강렬한 기록이 오히려 황충에게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기록이 더 존재하지 않아 자세히는 알 수 없는 부분이나 황충의 아들인 황서가 일찍 죽었다는 점, 그리고 그 후대에 대한 기록도 없고 진수도 후일 많은 학자들도 황충에 대한 기록을 더 찾지 못한 점에서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충에 대한 많은 의견들 댓글로 적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꼰대였습니다. 조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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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꿀